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미 인사드립니다. 오프로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차량을 세팅을 하거나 제품을 제작할 때 반드시 실전을 베이스로 해야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을 제작할 때 실전이 베이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튜닝하고 또 제품을 만드는 이런 업체들이 대기업만큼 이렇게 큰 업체들이 그렇지 않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지금 이제 윈치베드, 지금 코란도 스포츠와 여기 렉슨 스포츠 최종 버전, 개선된 버전을 보여드릴 건데, 윈치베드를 하나로 예를 들더라도 단순히 물건을 단단하게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거든요. 그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사실.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쪽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왜냐 그러면,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그냥 튼튼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그것이 가장 무책임한 일입니다. 가장. 왜냐 그러면 오프로드 제품들은요, 그 자체 강도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무게도 중요해요, 무게도. 그리고 이 강도와 이 무게가 차량에 미치는 영향,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려 그러면요, 너무 힘듭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윈치베드가 들어가는 전면 프레임이죠.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윈치베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윈치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해당되는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 프레임의 강도를 만약 확인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윈치라 하는 것이 전면 방향 또는 좌측 방향, 우측, 상하 또는 뭐 대각선, 어떤 방향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좌측 방향으로 이 프레임이 얼마나 견딜 수가 있냐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요, 이 프레임이 휠 때까지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프레임 휠 때까지 당겨가지고 강도를 측정했어요. 그럼 이 차는 뭡니까? 폐차죠. 그럼 또 우측 방향 또 폐차. 그러면 차를 몇 대나 폐차시켜 가면서까지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전에서, 단순히 그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테스트들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인 거죠. 쓰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결과들을 만약 확인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제품을 판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강도만 강하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처음 나왔던 렉스턴 스포츠 베드가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버금가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현장 특성상 윈치를 좌측으로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그래요. 현장은 원래 그런 거니까. 프레임이 휘어버립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예.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베드가 휘면은 베드는 바꾸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뭐 얼마 하겠습니까? 윈치가 탈라면 윈치 바꾸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프레임이 휘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강도를 무조건 튼튼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예. 그리고 좀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에 만약에 보강제가 막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게가 너무 늘어나겠죠, 무게가. 그러면 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윈치도 섬유 와이어 윈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벼워서 쓰는 거예요. 스틸 와이어들은 와이어 자체 25m 와이어 자체가 금속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무게도 줄이기 위해서 섬유 윈치 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 반하게 베드 무게가 확실히 늘어나 버렸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륜에 서스펜션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전륜 타이어에 미치는 영향들, 그다음에 승차감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실전에서 그 주파력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전에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다. 일부 그동안 오프를 하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저 차는 이런 특정 구간에서 힘들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맞아 들어가요. 왜냐 그러면 제가 봤거든요. 윈치패드를 봤는데 완전 무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기본 판때기가 CT-CVT야. 기본 판때기가. 그리고 뭐 견인고리 당연히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럼 이해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튼튼해야 되니까. 근데 지나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게가. 그리고 윈치의 위치. 최대한 이 윈치를 라디에이터 쪽으로 붙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전륜 타이어 중심축에서 벗어날수록 같은 무게라도 가해지는 무게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그때 언제였지? 제가 그 자동차 그 높이 그 위에 그쪽에서 설명해 드려서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윈치 위치까지도 생각을 그걸 한단 말이에요. 작업을 쉽게 하려 그러면은 띄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공간이 있어야 작업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보이면, 분명히 이것은 무게로 인해서, 전륜 무게로 인해서 주파력이 떨어질 것이라 눈에 보인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처럼 제품을 제작하고 세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또한 신이 아닌 이상 그동안 코란도 스포츠와 엑스턴 스포츠를 주로 해왔으니까 얘네들의 윈치패드를 지금 모습과 초창기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버전들은 강도를 조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고, 갈수록 프레임이 이 배드에 대비해서 견디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씩 보강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예상외로 이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이 전면부는요, 좀 저희 상상을 좀 초월할 만큼 좀 강해요, 많이. 그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윈치 한 대를 그냥 망가뜨릴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윈치를 막상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맞죠, 그죠? 그리고 제 차는 배드를 지금 3번 바꿨어요. 물론 테스트를 하기 위해 바꾼 거죠. 뒷면에 예를 들어서 그 윈치 뒷면의 넓이를 30을 줬다, 20을 줬다, 이렇게 줄여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 보았던 거, 그 배드의 휘는 모양, 휘는 위치, 그리고 좌우로 휘는 모양을 봤을 때, 지금 오늘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배드가 그 모든 방향에서, 그런 힘들을 이제 분배를 시키면서, 분산시키면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무게도 최적화되어 있는 배드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코란도 스포츠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마 이게 코란도 스포츠 윈치패드의 최종판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좌우 측면과 상하 그리고 대각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전면에 실제 견인고리를 달아서 견인을 해도 될 만큼의 강도, 예.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도 다 잘라내서 또 이제 무게도 최적화시켜 놓은, 예.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마지막 버전이다. 자, 상세하게 보여드리진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보여주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품 막 구석구석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이런 개념 없는 것들이 따라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깁니다. 심지어 일반인조차도 뭐 쇠좀 만지는 사람들은 제 거를 모양을 보고 따라서 만들어요. 와, 이거 진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긴 한데,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렉선 스포츠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 전면의 프레임이 좀 약합니다. 전체 프레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면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윈치패드 달아야 되니까.
그 렉슨 스포츠 프레임이 약하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윈치가 전면에 들어가야 되니 윈치가 들어간 그 자리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는 호란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프를 만약에 제대로 한다 그러면 원래는 이 프레임을 먼저 보강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배드를 얹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 업체가 뭐 A, B, C가 있다 그러면 윈치 장착해 주는데 뭐 A는 110만 원 받고 B는 115만 원 받고 있는데 그러면 C는 제가 C라 치면은 뭐 얼추 뭐 한 110, 뭐 또는 120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혼자 150 받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심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어떤 윈치를 씁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배드를 쓰고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이게 원래는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문의하시는 사람들의 99%는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한계예요. 그럼 저도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 한계를 제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렇게 하면 좋아요. 배드 그 프레임을 먼저 보강을 다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좀 더 강화된 배드를 얹어준다. 괜찮죠, 그죠? 믿을만 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윈치를 마음껏 쓰기에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못하는 이유 제가 설명 드렸죠.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업계에서 도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 비용상 문제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집은 110만 원인데 이 집은 100만 원인데 내가 150만 원 저한테 보면 안 오실 거예요. 물론 오셔가지고 제가 윈치 작업하는 걸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야, 돈값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퀄리티라든 이런 부분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근데 그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일단 얼마입니까 해서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어디냐? 내가 서울 사는데 내가 대구까지 가야 되냐?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아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오지 마라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자, 말 오십시오.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레임을 보강하면서까지 할 수 없으니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프레임이 최대한 휘지 않는 정도의 그래서 이제 그 양쪽 끝에 있는 보강재를 두 개를 뺐습니다. 뺐고 대신에 이것을 빼버리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리어 쪽에 보강재 두께를 줄여가지고 또 이걸 리버스 시켰어요. 상단에 아니라 하단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큰 힘을 받으면은 약간씩 휘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안 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안 휘게 되면은 그 렉스턴 스포츠는 분명히 프레임이 휘게 돼 있어요. 호란도 스포츠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 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마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호란도 스포츠는 견인고리에 달려 있지만 렉스턴 스포츠에는 달려 있지가 않아요. 그 렉스턴 스포츠는 만약 견인고리를 만들려 그러면 범퍼 중간을 뚫어서 프레임에 직결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호란도 스포츠는 브라켓 자체가 이미 그 프레임과 직렬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쓸 수 있는 거죠. 자, 나는 달려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나는 달려 있다고. 열심히 써보세요. 프레임 다 휘어 들어갑니다. 프레임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놓은 모든 견인고리와 이런 것들은 다 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고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말이죠. 자, 아직까지 휘지 않았다 그러면 그만큼 힘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극한 상황까지 노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무튼 렉스턴 스포츠도 이런 부분들을 무게와 강도와 또 그것이 차량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에 그 렉스턴 스포츠용 배드도 이것이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촬영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나가는 오늘 이후로 윈치 작업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이제 이 신형 베드로 작업을 진행이 된다. 그리고 베드가 이제 보강이 되면서 당연히 단가는 더 올랐겠지만 제가 소비자 금액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소비자 금액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제가 이 윈치를 많이 하면서 이 베드 단가를 계속 떨어뜨렸어요. 제가 업체에 막 쪼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근근히 막 좀 떨어뜨려가지고 와 이제 좀 떨어뜨렸으니까 이것을 소비자 금액에 제가 적용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윈치를 105만 원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얼마 못 가고 다시 올렸어요. 왜냐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윈치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윈치 가격이. 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지금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걸 최대한 깎아가지고 제 고객 줄여가면서까지 윈치 가격 떨어뜨리려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 윈치 들어온 가격이 다시 올라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좀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다시 원선보고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이제 윈치를 이제 보급해 주시는 분들, 실제로 그 현장에서 뭐 중국에서 가져오시면 중국에서 만약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가격이 안 올랐는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물가가 오르는 분위기라서 나 올렸다. 이런 건 좀 하지 맙시다. 예. 오프로드라는 시장이 좀 폐쇄적인 시장인 게 맞고 그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도 아닌데 그런 뭐 작은 그 이익들 좀 이렇게 좀 감수하시고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여주고 그래야 이게 그나마 또 오프로드 지금 이제 활성화 좀 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분은 그냥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신형 베드로 작업을 해드린다 알려드리고 기존에 이미 하신 분들께서 이제 신형 베드로 바꾸셔도 돼요. 바꾸시더라도 비용을 좀 최소화시켜서 어차피 근데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뭐 뜯고 해야 되니까 작업비 정도 해서 큰 부담 없이 이렇게 교환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윈치 베드의 완성에 대해서만 설명드렸고 그 이외에 언더커버라든가 모든 파트들이 실전에서 얻은 그런 경험들과 이런 데이터들을 접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항상 개선을 지금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금 개선할 만한 게 없지만 만약에 문제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톰이었습니다. 짜잔.